하면 되겠지, 그지? 네. 독해력 향상의 핵심 포인트 15가지. 그치?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텐데, 네. 일단 한번 읽어볼게. 핵심 1. 설명의 방법을 따라 주제와 제재가 확장하는 방식을 살피면서 읽으면 글 전체의 의미 구조와 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주제, 제재, 화제를 구분도 못해. 조금 네. 이따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한심한 거는 글을 읽으면서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읽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아? 자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응? 그 자체가. 네. 모든 글은 주제를 담고 있겠지. 설명글들은. 그거부터 파악해야겠지. 두 번째는 주제와 제재의 확장자인 핵심 어구를 찾아서 그것들의 의미관계를 구조화하여 생각하면 글의 중심 생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 어구들은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네. 단어고 주제를 반영하는 어휘겠지. 근데 그 의미관계를 구조화해서 생각한다는 거 뒤에 자세히 설명할까. 의미관계를 구조화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개념을 범주화하고 개념을 조직화하고 네. 그렇게 해서 글 내용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거야. 개념을 범주화를 하고 개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생각을 담은 그릇이라 그랬잖아. 사고의 기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의 연결이라고 보면 돼. 글은 네. 개념을 범주화하면은 글의 뼈대가 다 보여. 그 뼈대를 중심으로 글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거야. 그게 구조화라고 보면 돼. 응?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맥락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구조화라는 말을 그냥 멋들어지게 쓰자고 그냥 쓰는 말들이 있잖아. 별로 의미도 없어. 응?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다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응? 그러니까 그건 사례를 보면서 보면 되겠지. 아무튼 핵심 어구를 찾아서 핵심 어구는 개념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개념을 범주화해서 생각하면은 뼈대가 보인다 그랬어. 본질이 드러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전체를 본 다음에 다시 재구성 들여다봐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글의 의미가 본질이 파악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살피면서 읽으면 글의 중요한 내용이 단락안에 어느 곳에 집중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학생들이 수능 비문학 읽기 요령 뭐 이런 걸 나와 있는 책들이나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은 글 구조 파악, 전개 방식 파악, 뭐 쉽게는 뭐 서로 물론 결론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전개가 뭐 나열식이냐 무슨 인과식이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뒤가 틀렸다 그랬지 전우가. 응? 네. 이 전개 방식이 뭐냐 이걸 살피다는 거는 어떤 의미하고도 같아. 그냥 내용 없이 형식만을 살핀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살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식은 따라오게 되고 형식과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전개 방식이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냥 읽다 보면 이거였네 하는 거죠. 그게 무의식이야. 뭐랑 네.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태권도를 배워도 태극 1장, 태극 2장 다 배워. 근데 싸움하면 그게 되냐? 안 되죠. 대련할 때도 그걸 떠올리면 저 맞는 거지. 그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무슨 얘기야? 타자들이 야구에서 무수하게 반복해서 훈련을 해. 타격에서. 왜냐면 자기 스윙 궤적, 스윙 폼을 그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최적인 상태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무의식이 내재된 게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만든단 말이야. 어떤 그 바로바로 튀어나온다는 건 사고겠지. 놀라운 거는 말이야. 송창식이나 이런 대가수들 보면은 항상 하루에
상당 시간을 기타 연습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안 그러면 나이 들면서 호흡도 딸리고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무지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지? 네.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중요한데 앞뒤가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응?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은 글을 읽다가 어딘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뭔가 어떤 개념과 개념을 비교하고 있네. 그것도 단락을 바꿔서 그럼 나열 관계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건 뭐 나열 관계다 해가지고 막 그 나열 관계 찾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순서가 안 맞는 거야. 말했듯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알지? 근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라 그러는데 그냥 대책 없이 밑줄을 그어. 대책 없이 밑줄을 긋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몰라. 내가 하나 보여줄게. 네. 선생님이 헌책방 가서 책을 많이 샀잖아. 네. 응? 언어의 역사 해가지고 이런 거 싸니까 와. 샀겠지? 어? 그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잔뜩 칠해져 있어. 네. 밑줄이 거 있어.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자, 이거 여기만 나 읽어줄게. 말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을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수많은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갖가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성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나아가 그 소리를 의미를 지닌 단어와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뇌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원숭이처럼 동물계에 속하는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도 말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긴 여정의 어느 단계에서 말이 시작되었을까? 밑줄 걷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야. 알겠어? 네. 밑줄을 필요 내용도 없는 조차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다 네. 또 발성기관 뇌에다 동그라미 아무짝에도 이 글에 의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야. 응? 네. 근데 이 다 봐. 그 다음에 여기 기원전 10만 년부터 기원전 3만 년 전까지 유럽에서 살았던 인간을 닮은 존재들은 원시 언어의 형태의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유골이 발견되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전혀 상관없는 데다 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막 치르는 거야. 이런 책들을 내가 되게 많이 봐. 어? 이런 책들을. 어? 별표 치고 그러는데 어찌 하면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모든 것에 밑줄을 쳤다는 거는 모든 걸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어? 네. 그러니까 저렇게 대책 없이 그냥 저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습관이야, 습관. 어?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저렇게 쉽지 않은 책이고 네. 다양한 예시, 엄청난 설명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읽어. 그럼 내가 장담을 하겠죠. 이렇게 읽으면 다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이 뭐니 그러면은 글쎄요 이거야. 알겠어? 어? 몰라. 제러드 다이아몬드 현존하는 미래학자지, 그지? 네. 총균세라는 책 있지. 그게 한동안에 서울대 필독서고 네. 1위였던 책이죠. 이렇게 두꺼워. 네. 그 책은 핵심은 요거 몇 장 안 돼. 사례 정황을 과거서부터 훑어온 거야. 어? 인류 발전은 무기, 세균, 쇠, 농기구라는 거야. 어?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 상당 부분은 그걸 입증하는 어떤 근거들을 사례를 다양하게 들은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어떤 데는 뭐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뭐 농업이 발달하고 옛날에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이유 이렇게 그 예외 항상 원인 그 핵심과 예외를 가지고 쭉 설명해 나온 건데 뼈대는 몇 장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한 권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선생님이 얼마 만에 읽었냐면은 한 2시간 정도에 다 읽었어. 2~3시간에. 어? 그렇다고 해도 내가 설명을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농업이 초창기에는 농업이 발달한 역사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했고 네. 조금 이어서는 산업이 발달한 거랑 이어서 설명을 하고 쭉 설명을 한 거야. 네.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서 그 책이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도 알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보라 그러면 내가 뭐야 거기에 내 흔적이 있을 거야, 그지? 네. 그걸 중심으로 빠르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사례도 필요한 것만 볼 수도 있고, 그지? 그거를 글을 뭐 디테일하게 읽었느냐 아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두고 보면 몇 날 며칠을 볼 이유가 없는 책이야, 그 책은. 좋은 책인데도 좋긴 책인 건 내 인정을 하지만은 네. 그 자체가 이런 책도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그 예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어려워, 어지러워 그냥 막 그거 뭐 과거는 네, 네. 그걸 다 기억을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아무 의미도 네. 없는 얘기들이야. 응? 그거야. 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만 알면 되는 거지. 네. 그거 뻔한 건데 뭐 대부분이 그런 거야. 그런데 정말 어려운 책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책들이 있어. 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감이 넘쳐. 어? 다 자세히 읽어봐야 정독을 해야 되고. 네. 응?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 이런 것도 다 읽어봐야 돼. 어? 그러면 막 기가 막히지. 어? 그러니까 위대한 책이지, 그지? 어? 네. 물론 뭐 제러드 다이먼드의 총균세도 위대하지만은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나중에 보면 부분과 전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읽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쭉 설명을 하면서. 응?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응?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죠? 네. 네 번째는 설명글의 진술 방식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단락 안에서 글의 중심 생각을 담은 중심 문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설명글의 진술 방식은 정의의 방식, 비교의 방식, 분류의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정의의 진술 방식, 비교의 진술 방식, 분류의 진술 방식 이런 다양한 설명에 하다못해 논증의 진술 방식까지도 설명을 해 네. 폴서비드. 그 진술 방식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글 내용을 구성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야 얘는 뭐 정의의 진술 방식이다. 뭐 얘는 뭐다. 찾아가 몇 번 읽으면 아 얘는 정의를 내리고 있구나. 여기서는 네. 비교하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네. 어려운 개념이 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정의의 진술 방식을 내렸다. 진술되어 있는 부분. 그럼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사전 수행 그대로 해야지. 그게 어려우니까 사례를 두는 거야. 예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개념과 개념을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치? 비교가 되는 부분들, 차이점들. 그리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분류 분석의 진술 방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따라서 쭉 그 원리 흐름 이런 것들이 기술되고 있단 말이야. 그 되게 중요한 방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나눠서 보면은 이런 건 뭐 전개 방식, 구조 방식, 설명글의 진술 방식 그렇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글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몇 번 읽으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이걸 굳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원리 이론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알겠어, 그지? 응? 네. 선생님이 이렇게 쫙 나열한 건 뭐야? 책 쓰기 책에는 그렇게 있어 보이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아. 예를 들면 모두 다 도예를 하잖아. 그러면 어떤 거 보면 한 10% 20%는 도예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걸 어거지로 또 있어 보이게 만들려니까 도예를 하잖아.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야, 사실은. 어? 뭐 그런 것들이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런데 빠지지 말라 이거지, 그지? 응? 그 핵심은. 그리고 접속 표현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단락안의 중심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기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대단한 노하우, 글 읽는 노하우라고 치고 학원에서도 무슨 그런 나의 세모 치고 뭐 그리고의 동그라미 치고 이 짓거리를 하는데 이것도 순서가 틀렸다 그랬지, 그지? 네. 그러나 나중에 보여줄 거야. 같은 그러나인데 어떤 글에 나오는 그러나 접속 표현은 글 전체 뼈대에서 전혀 글의 중요한 부분에서 지장을 안 주는 것도 있고, 그지? 네. 또 어떤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글은 글쓴이가 자유롭게 쓴 거기 때문에 당초에 그 글쓴이가 접속 표현을 쓴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의미하고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글은 가급적이면 접속 표현을 생략을 하거든. 읽을 땐 그 접속 표현을 끼워놓고선 봐야 되고, 접속 표현이 많으면 글이 난삽해지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내용이 빠져있는 형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응? 네. 그 다음에 핵심 6. 글의 격까지부터 쳐내면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글은 글의 90%는 격까지 해설이야. 아까 얘기한 정의 내린 부분에 EAC 뭐 이런 것들 있지. 이거부터 걷어내면 뼈대가 보여. 핵심이 보여. 이걸 가지고 격까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네. 아까 말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도 마찬가지야. 뼈대는 아주 단순해. 그걸 가지고 그게 딱 머릿속에 정립된 다음에 들여다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 같은 사례라도 어떤 건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응? 네. 단락별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아낸 후 이것들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지. 개념을 범주화하고 네. 단락별 핵심 논지를 파악, 핵심 논지, 중요한 내용을 연결하면은 뼈대가 다 보인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설명글을 읽을 때는 네. 한 편에 완결된 글을 읽으면서, 그게 수능 지문이겠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다가 흐름이 심어 다. 중심자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딱 구조화를 시켜야 돼. 응? 그게 쭉 다 시각화돼서 머릿속에서 읽혀진단 말이야. 네. 메타인지가 별거 없어.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기억을 강화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설명할까요?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살피면서 읽으면 글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의 의미 구조라는 거는 맥락에 대한 이야.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명기되는 의미가 있지만은 시니컬하게 그 안에 메타포 숨겨진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응? 네. 예를 들면 저번에 한번 봤던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의적이라는 뜻이야.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도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려면은 먼저 기표와 기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자의적인라는 단어의 의미가, 소설의 의미가 들어오질 않아. 네. 기표가 의미도 모르고 기의의 의미도 모르고 자의적이라는 것도 의미를 모르면 이건 완전히 꽝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텍스트의 맥락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표, 기의, 자의적 이 전체의 맥락을, 그 문장의 의미 또는 단락의 의미를 말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막 뿌옇게 뭐라고 했는데도 보면은 아 이게 전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네. 논술 지문을 보면은 처음에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응? 근데 주제 한 장 궁리해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 선생님이 처음에 논술 2011년에 논술 글 쓰고 우리 딸아이 가르치고 그랬을 때 연세대에서 네. 그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아, 네. 책인데 그 논술 주제로는 선생님 기억으로는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예시를 들은 게
그 세기의 재판에서 아이만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 위에서 명령한 걸 충실히 맞아요. 따랐을 뿐이다. 그러면서 강변을 하고 자기 무죄라고 하는데 세기의 니른베르크지. 세계의 재판에서는 유죄, 길티, 유죄를 주면서 그 근거로다가 인용을 한 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사례야. 네. 응? 음, 재앙을 받고선 네. 그 전체가 벌 받은 것들 있잖아, 그지? 연대 책임적인 거. 응? 아,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내가 그걸 보여줄게. 쭉 맞춰 보면은 이런 뜻이야. 무사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네, 주체성 없이 네 행동한 것도 그것도 죄다. 소돔과 고모라의 예처럼. 근데 그런 내가 좀 짧게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전체를 의미로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그지? 네.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읽는다는 거야, 맥락을.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알겠지, 그지? 네. 근데 자꾸 학생들은 글을 보면은 예를 들면 논술답안을 쓰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제일 많이 벌어지면 어려운 지문이다 그러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싹 피해가서 자기 선입견으로 막 써. 선지식으로. 뇌의 가소성에 얘기를 했지, 그지? 뇌는 네. 자기 살기 위해서 꾀를 많이 부른다 그랬어. 여기서 나쁜 의미의 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쩐지 그러니까 내용은 전체를 이해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쩐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두서없이 막 따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체계가 안 서 있을 뿐더러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래 이 내용적인 흐름을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글을 읽으면 난삽한 거지, 그지? 네. 그러면 그것도 읽기에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읽어라 뭐 이런 뼈대부터 찾아내 이런 것들이 지칭하는 게 뭐야? 전체, 핵심, 뼈대, 전체부터 파악하라는 거야. 응? 다 설명할 거야. 문장을 하나의 생각으로 뭉뚱그려 읽으면 글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글을 뭉뚱그려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글쓰기는 디테일하게 이래저래 뭐 단어를 변주해 가면서 막 쓰잖아, 그지? 항상 네. 그래서 선생님 보면 뭐라 그랬었대? 선생님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얘는 뭐 해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든지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지? 네. 전체가 설명을 하더라도 집약을 하면은 최정점에 있는 거는 핵심 단어겠지. 또 핵심 네. 문장이겠지, 그지? 네. 그렇게 위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뭉뚱그린다는 걸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의미 단위 읽기라 그러는데 글을 압축을 하면은 글을 막 복잡하게 설명한단 말이야. 특히 법률 용어 같은 거 보면 막 복잡해가지고 왜냐면 네. 그걸 풀어야 되니까 그 해석의 의미의 명확성을 줘야 되니까 계속 격가지를 풀어낸단 말이야, 그지? 네. 근데 그것도 다 취합을 하면 어떻게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딱 취합이 되겠지, 그지? 네.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 읽는 연습. 그러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많은 연습을 시킬 거야. 응? 네. 단어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읽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추리하면서 읽으면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추론과 관계된 거야. 그래서 추론은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것도 개념하고 관계돼. 그치? 저번에 그 라일의 카테고리 오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지. 그지? 응? 아, 네. 그 얘기고. 어휘가 어려울수록 맥락으로 읽으면은 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뭐냐?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전후 앞 문장들을 보고선 유추하면은 그 뜻을 네. 헤아릴 수가 있어. 요즘 학생들은 또 한자도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그 어린 학생한테 가르쳤더니 소급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 네. 응? 한자를 알면 더 좋겠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급자는 미칠 급자야. 네.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서야. 과거서부터 네. 지금 현재 미친다는 거야. 밑에 거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인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건 종적인 거야, 그지?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파급은 그럼 뭐냐? 한자로 물결 파자고 퍼질 파자고 급은 미칠 급 같다. 그래서
횡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지? 퍼지는 네. 거지. 그러니까 소급을 알게 되면은 파급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법률 나오는 지문은 한정돼 있고 거기 용어들이, 그러니까 용어의 의미를 사전용어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 계속 쓰이니까 그걸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지? 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핵심 개념, 중요한 단어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응? 네. 찾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개념의 관계를 살피면서 읽으면 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개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설명했지. 개념의 이해, 개념의 범주화, 이 능력만 잘하면 글 읽기에 반은 끝나는 거야. 반은. 반 50%가 뭐야. 응? 거의 다. 그래서 많은 설명을 해줄 거야.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으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저번에 뇌과학에 기반한 학습 설명하면서 지식이 없으면은 아는 네. 만큼 보이는 거야. 문제는 뭐야?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때려 외워서 집어넣으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글을 잘 읽어 필요한 걸 내용을 찾아내는 기술, 찾은 것을 읽지 않고 기억하는 기술, 그걸 또 네. 조직화해서 활용하는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는 거지. 네. 엉뚱한 게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학생들이 대표적인 예를 뭐라 그랬어? 원론서들 무슨 개념서 이런 거 보면 1장부터 그냥 읽어대. 응? 의미 없는 그 짓이야. 효과도 없어. 뭐라 그랬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옆에 선생님 개념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옆에 놔두고 필요하면 찾는 거야. 그지?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 그러면서 외연을 자꾸 확장을 해보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떤 사상가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또 쓰고 있고 어떤 사상은 어떤 의미로 이걸 자꾸 그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구술이 서말이라도 뭐라 그러니? 꾀야 보배. 꾀가 보배라는 거야. 개념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많이 집어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거듭 얘기했지. 지금 인공지능이 지식 쌓기로는 인공지능 못 쫓아가.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공부는 인공지능을 따라가는 역으로 지금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형국이 돼버려. 이건 난센스지. 그지? 네. 지식을 쌓고 지식을 축적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그거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지적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엉뚱한 수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지? 네. 글이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으면은 내용의 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지? 그것도 뭘 네. 알아야 표시라는 거고. 단락별 글의 중심 생각을 요약하는 연습을 병행하면 독해력은 향상하지. 그런데 네. 단락별 중심 생각을 요약하는 거 어려울수록 필요할 때는 메모라이징을 하고 머릿속에서 요약을 하고 아까 핵심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응? 네. 그런 연습만 해도 되고. 아까 참고로 문장을 하나의 생각으로 뭉뚱그려 읽으면 다 잘 보인다 그러잖아.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단어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의 네. 덩어리로 뭉쳐서 보는 거야. 그러려면 자꾸 이 문장 안에 또는 단락 안에 있는 개념 단어 뭐 이런 것들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겠지. 이거 왜냐면 집약을 하니까, 그지? 그게 어휘력이야. 사과, 빨간 사과, 무슨 사과 막 써 있어 거기에 보면은. 네. 과일. 네. 근데 또 뭐 막 건강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다 합치면은 결국은 건강하려면 사과를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사과를 예를 들고 막 이러면서 그 딱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얘기하려고 그 설명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뭉뚱그릴 수도 있고 단락을 뭉뚱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전체를 뭉뚱그릴 수도 있지, 그지? 네. 선생님 쓴 책 보면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거지. 그 전체를 다 네. 뭔지 요약을 한 알아요. 거란 말이야. 그지? 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면은 어디 있어?
플라톤이 무슨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막 했어. 선생님이 딱 정의는 선의 이데아를 완성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막 설명돼 있어. 정의는 정당한 불평등을 향한 평등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Y적. 정의는 아까 복합평등. 사회 내의 서로 다른 가치가 교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학벌을 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뭉뚱그리고 최상위 단위로 가는 거지. 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지? 그런 네. 거란 말이야. 전체를 봐야 되고, 그지? 이게 그래서 어떤 거다? 아까 글을 잘 읽으려면 뭐다?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기술, 찾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술, 다시 네. 그거를 조직해서 활용하는 기술, 사고하는 기술. 그러려면은 글의 부분 전체를 알고 뼈대를 먼저 네. 파악하고 전체부터 보고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지? 네. 네. 그렇게 파악하는 방법적 요령을 하나 쪼갠 건데, 결국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책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쪼갰지만은 선생님 특성상도 그렇고 이게 따로따로 얘는 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글은 원래 뭉뚱그리고 막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설명하라고 유튜브에 하면서 뭐 10분 안에 끝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오버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네. 지금 아까 이것도 벌써 30분 이상을 설명했는데 이게 왜냐면 이걸 가지고 2시간, 3시간 설명하는데 더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럼 뒤에 건 더 이해가 되고 원래 그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무슨 논술로 뭐 요약하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비판 그런 식으로 그거 안 돼. 알겠어? 응? 그리고 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무슨 T자, S자, 무슨 U자 그렇죠. 있냐? 뭐 무슨 자 모르는데 그거 연습해가지고 저기 밖에 나가면 운전할 수 있니? 주차도 못해, 그지? 네. 똑같은 거야. 거기 후진 주차하고 T자 하는 거 다 연습했는데 집에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아파트 집에 안에서 하려면 안 되잖아. 네, 아파트 가면 옆에 막 BMW 있거나 그러니까 BMW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 그냥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학과 시험에서 하는 거를 학과 시험에서 하는 거고 네. 따로 해야 되잖아, 그지? 어? 그렇죠. 요즘은 운전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 줄 아니? 요즘은 30km 내가 30km 달릴 때 30km 달려야 되고 50km 뭐 이런 것도 있지. 하도 많아가지고 내비를 안 찍고 갈 수가 없어. 내비 찍으면 내비 봐야 되지. 그것보다도 맞아요. 뒤에 네. 봐야 되지. 뒤를 많이 봐야 돼. 차 간격이 되게 중요해. 네, 선생님이 그렇죠. 운전해 보면은 잘 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차 간격이야. 사고 방지야. 나는 세상 없어서 차 간격을 되게 많이 유지해. 그래서 뒤에서 막 정신없이 오면 내가 비켜줘. 빨리 가라고. 응? 네.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대형 사고는 거기서 나는 거야. 네. 뒤에서 막 바짝 붙는 놈들도 있잖아, 그지? 네. 뒤에 봐야 되지. 백미러 봐야 되지. 또 키도 커서 이러고 있으니까 또 땡겨서 봐야 되지. 막 정신이 없어, 그지? 응? 앞에 속도도 보고 봐야 되고. 속도 봐야 되지. 내비 말 들어야 되지.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 응? 근데 그것도 보는 어떤 방법적인 요령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무게중심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내비에서 뭐 30km 달려라. 봐라. 네. 갑자기 가는데 어떤 상황이 되인다면 시속 100km를 달리는데 뒤에 차가 앞에 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었어. 네. 뒤차 앞차하고도 앞차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내비에서는 막 80km로 속도 내리라 그러고 네. 막 다그치고 있고 옆에서 막 쌩쌩 달리고 있고 막 정신없어. 네. 자, 너는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 내비 말을 들어야 돼. 어? 차 간격 이런 거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돼? 뭐가 중요해? 차 간격이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뭐야? 내비 말 듣는단 말이야. 막 보면은 습관적으로. 그래서 내비가- 사고 나는 거야. 네. 아까 공부도 그런 거야, 그지? 네. 뭐가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거든. 네. 내비는 쉽게 얘기하면 벌금 내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렇죠. 여기서 사고는 이거는 남의 크단 말이야. 이건 목숨이 굉장히. 있는- 네. 근데 그걸 안 들어. 내가 선생님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 동부간선에서 차 병목하는데 내가
보면 매번 사고가 나는데 가벼운 접촉 사고야. 네. 거기서 이렇게 다툼 있는 거 보니까 젊은 남자애하고 여성분하고 이렇게 돼 있어. 네. 왜 그랬어? 젊은 애는 그 혈기에 빨리 운전하고 뭐 이런 혈기에서 막 그 기교 부리고 있고, 갈치기. 네. 여성은 그걸 피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 피해줄 줄 알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확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 서로 자기 입장, 자기 이해만 가고. 그러니까 글도 뭐 자기 입장, 자기 이해만 가고 막 이런 옆에 그게 맥락에 전후좌우도 안 보는 거야. 어? 글도 그냥 막 단어만 읽고 그냥 보는 거야. 앞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상 원리는 이치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걸 몰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형 사고 나. 그거 뭐 무슨 블랙박스인가 무슨 그거 뭐 TV에 나온 거 뭐. 네. 가만 보면 다 그거야. 다 그거. 알겠어? 네. 다 그거야. 보면은.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 어? 죽게 만들고 해가지고 병신 만들고 그거 젊은 애들 막 그러고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어? 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음주운전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어?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무수한 어떤 네. 조그만 사소한 풍화작용들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야. 어? 네. 그런 거란 말이야. 세상이 진짜 다 맞는 거야. 다 옳은 거고. 그게 지식이고.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그릴게 원리도. 다음 네. 시간부터 그 하나하나를 이제 보는데 과학에서 환원주의라는 게 있어. 환원주의. 모든 걸 물리적인 어떤 분자 다 쪼개서 보는 거야. 그 다 쪼개 환원주의의 사고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어? 전체를 못 보는 거야. 네. 오히려 전체를 보고 나중에 쪼가르는 거. 그 얘기를 철학적으로 푸는 게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야. 우리는 물리 고전 물리학 같은 거를 보면은 다 쪼개 보면은 그 고전 물리학이 환원주의 다 쪼개 보면은 어떤 원리 현상들이 다 나오는데 우주 법칙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맞아요. 내가 뭐를 보면 그 사이에 얘는 또 딴 데가 있고, 그지? 네, 양자역학인데. 그러니까 과학책인데 다분히 철학책이야 그게. 그래서 위대한 책이야 그 책이. 응? 그 읽어보면 많은 걸 느껴. 알겠지, 그지? 응? 네. 그런 책들이 되게 좋은 책들이야. 그런 책들이. 그다음부터 그래야 그런 걸 알아야 양자역학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되고. 양자역학은 거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이란 말이야. 응? 그 자체가.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근데 자꾸 쪼개고 막 깨알같이 밑에다가 쓰고 막 전부 그냥 그 환원주의 사고에 빠져 있고 또 지식을 갖다가 그냥 머릿속에 많이 때려 넣으면은 그게 만사오케라는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식들 뭐 단어 영어 지금 영어 번역이 다 되고 이런 시대 그 다 영어 단어 그렇게 많이 그거 외우느라고 그 진땀을 흘리고 그거 갖고 제대로 또 해석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응? 그 의미 없는 짓들이지. 네. 그지? 그러니까 공부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걸지도 모른다. 네. 이제부터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은